나이 들수록 행복은 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먹고 살 만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혹시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람, 돈, 생각, 욕심. 그 모든 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나에게 꼭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5위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자. 젊을 땐 사람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믿었죠. 조문객이 많으면 인품이 좋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맥을 쌓느라 애썼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모임. 혹시 빠지면 뒤처질까봐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며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알겠더군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걸요.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사람 곁에서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존심도 함께 주저앉았죠. 그때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전화번호부에 적힌 수백 명 중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은 내게 거창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냐? 한마디 건네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손길이, 그 어떤 돈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관계라 부르던 것의 절반은 사실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름만 남은 인연, 의무감으로 이어진 연락, 이익이 닿으면 사라지는 관계들. 그건 인생의 장식이지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도,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계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집중하는 따뜻함의 시작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를 가질 수 없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수많은 이름들 중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마 한 손으로 셀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연, 억지로 유지하던 모임, 내 진심이 닿지 않는 대화들. 그걸 놓아야 내 삶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주말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진짜 친구 한 명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시간이 생기죠. 노후의 품격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질로 결정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모으는 대신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4위 욕심을 줄이자. 우리는 평생 더 가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잘 되자. 그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도 했지만 이제는 그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투자 영상에 속아 평생 모은 돈 일부를 한순간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 왜 믿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욕심이 문제였어. 더 벌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우릴 판단 못하게 만든 거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젊을 땐 욕심이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나이 들어선 욕심이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은 작아집니다. 우리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남보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 내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 모든 욕심은 사실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더 큰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끝에는 끝없는 허무만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산은 오르기는 쉽지만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내려올 땐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충분히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가지면 좋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 더가 결국 끝없이 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끝에는 지친 자신만 남습니다. 이제는 갖는 것보다 누리는 법을 배우세요. 정원을 가꾸고 햇살을 느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속에 진짜 부가 숨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만족이 자랍니다. 그리고 만족은 결국 평화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욕심이 크면 가난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대신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게 욕심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삼이 먹는 욕심을 줄이자.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밤늦게 먹은 한 끼가 다음 날까지 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유일한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 말,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먹는 건 행복이자 위로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행복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몸을 무겁게,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먹는 게 힘이었지만 지금은 안 먹는 게 힘이야. 그 말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조금이 매일 쌓이면 몸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소화는 느려지며 체중은 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절제의 습관입니다. 식탁의 양을 줄이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한 숟가락 덜 먹는 대신 한 걸음 더 걷는 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90세를 넘은 어느 장수 어르신은 이렇게 장수 비결을 말했습니다. 나는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놓아.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게 병이 된다는 걸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밥과 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기 한 점, 달걀 하나라도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이고 그 엔진이 약해지면 삶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식이 지혜입니다. 적게 먹는 건 몸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절제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줄이듯 식욕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식탁을 비우는 순간 머릿속의 걱정도 함께 비워집니다. 먹는 걸 줄이면 맛보다 사람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음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앉은 사람의 온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게 노년의 식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줄이되 감사는 늘려라. 그 한 문장이 노후 건강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대신 마음을 채우는 식사. 그게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맛있는 걸 찾기보다
몸이 편한 음식을 고르세요. 배부름보다 가벼움을 선택하세요. 먹는 즐거움보다 살아있는 기분이 훨씬 더 값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덜 먹고 잘 자고 천천히 걷는 것. 그 단순한 세 가지가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지켜주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 숟가락을 한번 덜어 놓아 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더해줍니다. 2위 말을 줄이자.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내가 아는 게 많다 보니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잔소리에 예민합니다. 그땐 안 그랬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들은 눈빛을 피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마음이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말로 설득하지만 나이 들어선 침묵으로 가르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입을 닫는 게 아니라 귀를 여는 일입니다.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더 존중받아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불평 대신 감사로 이야기하시거든요. 말이 적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은 사랑받고 말이 많은 사람은 피곤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는 커지고 입은 작아진다. 이 말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듣고 조금 말하라는 뜻이죠.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답답해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대화 중이야. 그날 이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대화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온도로 이루어진다는 걸요. 우리는 살아오며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젊을 땐 그땐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나이 들어선 알고도 말했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잔소리가 사라지면 가족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면 하루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이제는 말로 사랑을 증명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설명보다 온기가 더 오래 남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라.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품격 있게 사는 법이자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노년의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이리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점심때는 카페 의자, 저녁에는 다시 소파. 우리의 하루 대부분은 앉아 있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겁고 움직이기가 귀찮아집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 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쉼이 우리의 건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새로운 흡연이다. 그만큼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노화를 빠르게 병을 쉽게 불러온다는 뜻이죠. 90세를 넘긴 어느 장수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을 돌며 청소를 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물으니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안 하면 더 힘들어. 그 짧은 한마디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건 단지 근육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살아있음의 표현입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좁아지고 감정도 쉽게 무뎌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걷는 겁니다. 하루 20분이라도 천천히라도 목적 없이 걷는 산책이야말로 노년의 최고의 명상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을 30분만 줄여도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30분 동안 TV 대신 창밖을 보세요.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꽃에 물을 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래를 널고 정원을 돌보고 계단을 한층 더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면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TV와 스마트폰이 세상의 전부가 되고 밖으로 나가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점점 다쳐버립니다.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삶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꽃이 피는 걸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햇살을 느끼며 걷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움직임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누군가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두 다리가 걸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덜 앉는 것, 그것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하루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을 젊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먹는 걸 줄이고, 말을 줄이고,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이 5가지를 줄이면 우리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는 인생보다 덜 가지며 누리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벌이 아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더 맑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노후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